배우 김윤석이 아니라 감독 김윤석의 미래가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이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미성년 리뷰입니다. 엄마가 안단 말이야.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줄이 걱정이나 하세요. 고2인 주리는 아빠 대원이 동급생 유나의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나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엄마 미희와 다퉈보지만 미희는 불륜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불륜 사실은 대원의 아내 영주까지 알게 되는데 이젠 모두가 알게 된 대원의 불륜. 나이만 먹고 하는 짓은 미성년자 같은 대원은 미성년이지만 성인보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딸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짓게 될까요? 배우가 아닌 감독 김윤석의 데뷔작 블랙 코미디 드라마 영화입니다. 나 안에 있는 줄 알았지. 물이 잠겨서. 머리하고 왔어?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미성년입니다. 리뷰에 앞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처음에 이 영화 미성년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감독 김윤석? 이거 뭐 동명이인인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왜냐? 이분이 감독으로 데뷔할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의문은 당연하게도 불안감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는 배우 김윤석보다 감독 김윤석의 미래가 훨씬 더 기대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모든 캐릭터가 다 탄탄합니다.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냥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모되고 많은 캐릭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인물 하나하나를 뜯어봐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그 사람 한 사람만으로도 한 편의 그 각본을 쓸 만큼 굉장히 입체감이 넘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뭐 배우 출신의 감독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기 디렉팅이죠. 문소리 감독의 여배우는 오늘도만 보더라도 영화 연출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것들은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모두 다 훌륭했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단역조차도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인공 김윤석, 대원의 딸 역할, 주리 역할을 했던 배우는 얼마 전 그 넷플릭스 킹덤에서 연기력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배우인데 사실 저는 이 배우가 예전에 그 웹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활동을 할 때부터 이렇게 봐왔었는데 연기 잘한다. 그 중전의 연기도 사실은 다 이게 컨셉이다라고 제가 다 이게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지나가는 그냥 단역들조차 이 영화가 뻔한 드라마나 이런 영화가 아니라 아 맞아 이거 블랙 코미디 영화였지 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 뜬금없는 캐릭터나 뜬금없는 상황들이 영화에 툭 하고 튀어나올 때 그 상황이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 사실 배우들의 연기력이 구할입니다. 세 번째, 이만큼 이 영화는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단순히 배우들의 연기 디테일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소품의 활용이나 상황 설정들도 너무 좋아요. 가령 어린 주인공들이 하고 있었던 옷이나 목도리를 엄마들이 하면서 미성년과 성년의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되었다라는 어떤 성장의 변화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김윤석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늘 문을 열고 다닙니다. 은근히 이런 디테일들 놓칠 수가 있는데 아, 저 사람은 꼬리가 길어서 저래 라는 것을 은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면 은근히 영화적이지 않은 영화예요. 그냥 너무나도 일상적인 느낌의 영화인데 그 안에서도 은근히 영화적인 디테일과 설정들이 잘 녹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영화의 소재인 불륜을 이렇게 독특하고 시니컬하게 다룬 적이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불륜이라는 소재 자체가 덜 자극적일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미성년이라는 제목에 소재는 불륜이다 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 뭔가 미성년자랑 그런 장면은 단 1도 없어요. 성년 같은 미성년과 미성년 같은 성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행동들과 대사들과 상황들이 이어지는 정말 보는 내내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나올 때도 처음에는 아니 쟤가 어떻게 저기서 저럴 수가 있지? 하다가도 좀 보다 보면 아 그래 저럴 수 있겠구나. 쟤라면 저럴 수 있겠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몰입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이고 또 데뷔작이죠. 특히나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면 뭔가 첫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과한 연출이나 과한 장면들 혹은 굉장히 과한 영화적인 요소들을 넣을 법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제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으스대야지라는 것보다는 이 작품을 대하는 그 연출자의 그 태도 때문에 보는 내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저 사람처럼 저 캐릭터처럼 연기를 잘 하고 있는 배우들을 이렇게 김윤석 감독은 모니터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헤드폰 쓰고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봤을 거. 요것도 상상하니까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좋은 연기와 좋은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캐스팅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은근히 안 그런 것 같은데 은근히 뭘 신경 쓴 게 되게 많아. 단역으로 등장하는 병실 모녀나 이 영화에서 딸로 나오는 배우들도 모두 부모 배우들과 닮았어요. 특히 그 병실 모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옆에서 이제 불륜 이런 재밌는 일 벌어지니까 막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계속 그 화면 뒤에 언저리에 어디 걸려 있는데 그 비중도 되게 적지만 신스틸을 합니다. 그리고 딸들도 이게 보시면 어머니랑 닮았다든지 뭐 아버지랑 닮았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쓸 만큼 나 정말 진짜 개빡시게 너무 열심히 영화 만들었어라고 과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작품으로서만 집중했다는 점에서 이게 자전거 타고 그래 지금이야 뭐 하는 그런 영화보다는 한 5억 5천 배 정도 좋은 영화였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어쩌다 한번 잘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전혀 아니라 이 사람 감독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작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빨리 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10년 후, 20년 후에 또 다른 영화를 오랜만에 연출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득이랑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완득이에서의 김윤석 캐릭터 같은 느낌도 이 영화에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푼스tek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재밌는 장면은 김윤석이 다 해. 어쨌거나 참 재밌고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직도 못 보신 분이라면 VOD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지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맨식님께서는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앞으로는 감독 김윤석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영화. 이 한마디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이 갈릴 것 같아요. 보기 전에는 뭐야? 배우가 감독을 했어? 그냥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를 포함해서 뭐지? 궁금하긴 한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백승호님께서는 초짜 감독도 영화를 생각보다 잘 만들었던데 기존 감독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떡하니 복동... 드왈린 95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철저하게 망했으면 했습니다. 왜요? 배우 김윤석이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혹시 영화가 애매하게라도 성공하면 아예 배우를 버리고 감독으로 전향해버릴까봐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한국 영화계가 훌륭한 배우인 김윤석뿐만 아니라 훌륭한 감독 김윤석을 가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감독 김윤석의 팬 할랍니다. 이거 무슨 라디오 사연 같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네요. 열 감독보다 김윤석 감독 하나가 낫다. 김토비님께서는 마지막 엔딩이 주리와 유나라는 점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잘 만든 영화입니다. 개그도 은근슬쩍 먹히고요. 진지하게 고민할 부분도 있던 영화입니다. 저는 가장 그 웃음의 킬포인트는 아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지원님께서는 염정아 누님은 포스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특히 염정아 배우님은 최근에 영화 드라마 통틀어서 정말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연기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는 이분의 가능성과 이분의 포텐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투우님께서는 우유 먹는 장면에서 C컵했지만 괴물 같은 신인 감독임에는 부정할 수가. 그리고 김승아님도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 좋았는데 우유는 많이 충격적이었음. 요거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었습니다만은 이해는 되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이 영화가 제가 리뷰를 하면서 되게 영화적이지 않은 것 같은 영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영화적인 순간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겟아웃이나
어스 같은 영화들은 보면 우리가 뭐 메타포, 저거 뭐 의미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왜냐? 그 장면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자기적인 행동이고 자기적인 대사인데 영화 안에서는 말이 되는 영화적으로서 말이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일상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장면들인데 마지막 그 우유 장면만큼은 뭔가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 그 뭔가 영화적인 장면이라도 하나 넣어야지 싶어서 만든 그런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충격은 저도 받긴 했지만 설마 저러게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나서 같이 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영님께서는 이 영화 되게 괜찮아서 의외였다던데 너무 묻혀서 아깝기도. 물론 나도 아직 안 봄. 그럼 뭐 고민하실 거 있습니까? 보세요, 당장. 김댕댕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딸 역할 배우들을 둘 다 진짜 미성년자로 캐스팅했으면 더 몰입이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도 애들이니까 하고 납득이 됐을 듯. 딸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 둘 다 미성년식인 17살 고1의 모습이 아니라 넘나 다 잘한 알 것 다 아는 성인의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미 친구라는 영화에서 30대를 고등학생으로 쓴 적이 이렇게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댕댕님께서 느낀 거는 뭐냐면 고1의 모습이 아니라 넘나 다 잘한 것 같은, 사실 그게 이 영화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제 16살, 17살 배우가 했어도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애가 뭐 저렇게 어른 같아. 근데 사실 그 나이대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걔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걔 중에는 이 영화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사람,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님께서는 몸만 어른인 사람들과 마음이 어른인 사람들, 과연 진짜 어른은 누구고 미성년은 누구일까 생각해보게 된 영화. 뭐 그런 얘기들 있죠. 성인이라는 거는 성숙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만 처먹는 인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도 20살의 마음으로 15살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살 생일도 20살 10주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젊게 사세요. 그렇죠. 디자이너님께서는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데 그 사이사이 재미도 있고 빡침, 분노 다 들어가 있었어요. 초반에 어머니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 보고 레알 개빡침. 와,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중에 되게 섬세하다, 디테일하다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 디테일들 그 순간순간이 막 과장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보면 다 이해돼요. 특히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들이 이야기의 어떤 극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만한 순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장면들이 사실 정말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감독 김윤석의 그 역량이 다 남성 영화뿐만이 아니라 여성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출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듯이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에비츄얼 러브님께서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김윤석 감독님, 드디어 한국에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님이 나왔네요. 올해의 데뷔작, 올해의 신인 감독 후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올해의 신인 감독상을 있나요? 저 시상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시상식 하면은 망작영화제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화는 망작 후보는 절대 아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는 약간 비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 얘기가 아니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메시지 중심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뭐 메시지라기보다는 물론 메시지도 있지만 뭔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뭔가 그런 메시지까지는 사실은 아니었어서 약간 결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거는 분명해요. 전재식님께서는 애나 어른이나 다 같이 미쳐있는 영화. 야, 요 한 줄 센스 대단하다. 맞습니다. 정말 애나 어른이나 다 미쳐있어요. 아마 그래서 미친 성년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어찌됐거나 정말 기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순간을 만들어준 감독님의 데뷔작인 것 같고요.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 극장에 걸렸을 때 뭐 상영관이 많이 없기도 했고 입소문을 좀 덜 타기도 해서 뭐 지금까지 걸려 있었으면은 오히려 좀 입소문 타고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쉽긴 합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